챔피언스리그 16강의 일정이 시작되며 본격적으로 강팀들만 살아남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 일에 걸친 16강 1차전 일정 중 첫날 배정된 마드리드 더비가 눈에 띄는데 두 마드리드 팀이 라리가 맞대결에서 두 번의 무승부를 거두며 서로 치열하게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우세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4강 이상의 단계에서 만났던 두 팀이 16강 일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틀레티코가 억하심정이 많을 것 같은데 두 팀은 이미 2014년, 2016년 챔스 결승전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번 모두 연장전에 이르러서야 승패가 결정되었고 아틀레티코가 두 번 모두 눈앞에서 우승을 놓쳤기 때문에 이번 맞대결에서 더욱 강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레알 마드리드 또한 물러설 수 없습니다. 팀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라리가나 챔피언스리그 두 대회 중 최소 하나의 대회에서 무조건 우승을 해야 할 것이며 현재 라리가 순위가 3위로 무조건 우승을 장담할 수 없기에 모든 일정에 진심으로 임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경기는 2대1로 레알 마드리드가 1차전 승리를 가져갔는데 어떻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길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4-4-2의 포메이션을 구성했으며 골키퍼의 오블락, 최후방의 요렌테, 히메네스, 랑글레, 갈란, 미드필더의 시메오네, 바리오스, 데폴, 리노, 최전방의 훌리안 알바레스와 그리즈만이 출전합니다. 코케와 아스필리쿠에타가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팀 자체가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보다 조직력과 튼튼한 수비력, 여기서 나오는 역습의 퀄리티로 상대방을 잡아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부상으로 인한 전력 손실은 크게 없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3-3의 포메이션으로 골키퍼의 쿠르투아, 수비의 발베르데, 아센시오, 리디거, 맨디, 미드필더의 브라임 디아스, 추아메니, 카마빈가, 공격진의 호드리구, 음바페, 비니시우스가 출전합니다. 발베르데가 부상 때문에 풀핏은 아니지만 맨디와 바스케스 동시 출전보다는 낫다는 판단이었는지 우측면 수비수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벨링엄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아스가 얼마나 그 자리를 잘 메꿔주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레알의 포지션이 4-3-3이라고 나와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호드리구가 살짝 내려간 4-4-2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레알은 초반부터 아틀레티코의 수비에 균열을 내면서 기분 좋은 시작을 했습니다. 득점 장면에 앞서 어떤 식으로 미끼를 던지나 봐야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시작부터 왼쪽 측면으로 과부하를 걸고 오른쪽 반대 전환을 통해 공격을 시도했는데 하비 갈란만이 호드리구 쪽으로 나와 대인 마킹을 시도합니다. 이러면 오른쪽 공간이 너무 넓게 비어버리기 때문에 레알의 누구라도 침투할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공격이 득점까지 이어지진 않았으나 3분 뒤 레알은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를 왼쪽으로 몰아서 아틀레티코가 걸릴 수밖에 없는 미끼를 던집니다. 여기서 카마빈가가 공을 달라고 하는 발베르데에게 패스를 건네고 갈란 혼자 침투각을 보고 있는 호드리구에게 마킹을 갑니다. 순식간에 랑글레와 갈란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었고 발베르데는 그 사이로 길게 패스를 찔러줍니다. 보시다시피 갈란이 이미 눈치를 챈 상황이지만 호드리구의 스타트가 더 빨랐습니다. 갈란의 스피드로는 호드리구를 막을 수 없었고 순식간에 박스 안으로 좁혀 들어온 호드리구가 오블락을 뚫고 득점에 성공하게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공격수들이 단순히 개인 능력이 뛰어난 수준을 넘어 경기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전이 먹히는 것 같았습니다. 레알의 득점 직후에 리디거가 우측면에 건네는 롱패스도 음바페가 달리기 시작하니 수비가 음바페 쪽으로 몰려 호드리구가 프리한 상태로 공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박스 안에서 갈란과의 경합 중에 팔이 걸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PK라고 생각했지만 정상적인 수비라고 판정이 되었는지 아틀레티코의 볼로 경기는 속행되었습니다. 경기 내내 비니시우스와 음바페의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소 부진했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두 명이 미끼 역할을 잘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득점에 대한 욕심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답답했겠지만 최근의 퍼포먼스가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 수비의 어그로를 끌어당겨 호드리구의 득점이 터졌기 때문에 존재감만으로 경기에 영향력을 끼쳤다 할 수 있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두 번째 득점은 맨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도 맨디는 프라임을 통해 도움을 올렸고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조합으로 두 경기 연속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맨디는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브라임에게 패스를 건넨 뒤 즉시 뒤쪽으로 돌아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맨디를 마킹하던 수비수가 맨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브라임에게 붙어버렸기 때문에 브라임 또한 비니시우스에게 공을 내주고 침투를 시도합니다. 비니시우스는 브라임보다 뒤에 있던 맨디 쪽이 프리인 것을 봤고 즉시 맨디에게 패스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후 맨디가 같이 침투하던 브라임에게 패스를 연결, 브라임은 아틀레티코의 촘촘한 수비를 벗겨내고 개인 능력으로 골대 가장자리를 노려 득점에 성공합니다. 박스 안쪽으로 들어온 이후 브라임의 퍼포먼스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으로 뚫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브라임이 박스 안으로 들어올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결승골을 먹힐 일이 없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선수들의 수비가 많이 아쉬웠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브라임이 공을 잡았을 때의 모습을 보면 줄리아노가 원래 맨디의 마크를 서다가 브라임이 패스를 받자마자 바로 브라임으로 타겟을 옮깁니다. 만약
만약 맨디를 놓치지 않고 따라갔다면 비니시우스가 공을 받더라도 맨디 쪽으로 쉽게 패스를 주지 못했을 것이고, 패스가 연결되었더라도 브라임의 뒤가 아닌 앞쪽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압박할 수 있었을 테니 여러모로 아쉬움만 남는 수비를 할 수 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맨디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 중앙으로 침투하는데, 이것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압박 수비에 강점이 있는 요렌테를 브라임과 최대한 멀리 있도록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랑글레 역시 비니시우스의 침투에 반응하여 브라임의 슈팅 궤적을 제때 틀어막는 데 실패했으며, 요렌테와 랑글레가 자세를 고쳐잡고 수비 자세를 잡았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난 뒤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양팀 선수들의 클래스가 돋보였던 이유는 아틀레티코의 한 골과 레알의 두 골 모두 득점을 결정짓는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인데, 저에게는 일반적인 득점 상황보다 원더골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분명 득점까지의 과정은 팀플레이로 만들어졌지만 첫 번째 득점이 호드리고의 약발 슈팅, 이해가 안 되는 슈팅 궤적으로 득점에 성공한 훌리안 알바레스, 박스 안 촘촘한 수비를 뚫어낸 브라임의 마무리까지 득점을 결정짓는 그 상황만큼은 개인 기량이 더 돋보였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 두 팀의 예상 득점 수치는 레알 마드리드가 0.68,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0.15. 따지고 보면 두 팀 모두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맨디같이 평소 실수가 작거나 추아메니같이 본 포지션이 아닌 다른 포지션에 서면서 풀핏이 아닌 것으로 보였던 선수들, 브라임같이 주전 공격수에 비해 기대치가 낮은 선수들이 정말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워낙 승부사 기질이 강하고 2차전이 아틀레티코의 홈경기장에서 열리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1차전을 벨링엄이 결장한 채로 이겼기 때문에 두 팀 모두 2차전에 새로운 모습으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 내내 리드를 유지했던 것도 아니고 실점을 통해 주도권이 넘어갈 만한 상황도 노출했기 때문에 2차전은 말 그대로 치열한 양상이 되어 섣불리 경기 결과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이 다소 불합리하게 강한 느낌이 있지만, 반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수비하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팀입니다. 최강의 창일지 아니면 최강의 방패일지 3월 13일 2차전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